어젯밤 거의 개봉한 지 한 달이 다 되어서야 인사이드 아웃 2를 보게 되었습니다. 평점이 말해주듯 영화를 보는 내내 좋았던 부분도 있고 다소 아쉬웠던 부분들도 있는데요. 새로운 감정들에 대한 분석과 전반적인 영화에 대한 줄거리와 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영화의 시작은 10대가 되는 라일리가 사춘기가 되면서 겪게 되는 새로운 감정들과의 충돌을 그려낸 영화인데요. 전반적인 흐름은 불안이의 질주와 그 질주를 막으려는 기쁨이 두 감정의 대결 구도로 진행이 됩니다. 영화 초중반까지 불안이는 라일리의 행복과 난 착한 사람이야 라는 자아를 무너뜨리려는 빌런처럼 묘사가 되는데요. 불안이의 첫 등장에서 불안이는 여러 개의 가방을 들고 등장합니다. 이 가방은 불안이가 처리해야 할 짐, 즉 계획을 뜻하는 바인데요. 이는 불안이가 항상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통제하려는 욕구를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반응하고 처리하는 다른 감정들과는 달리 사소한 부분까지 모든 것을 대비하는 감정임을 보여주죠. 그렇지만 이런 준비성은 라일리에겐 오히려 독이 될 뿐이었죠. 아이러니하게도 불안이는 라일리를 지키기 위해 1편에 등장했던 감정들을 모두 병에 가둬버리고 맙니다. 이 과정이 인사이드 아웃 1편에서 기쁨이가 슬픔이를 선을 그어 가두는 것과 유사한 장면입니다. 자신의 불안함을 제거하기 위해 남을 통제하는 것이죠. 다만 기쁨이와 불안이의 차이점은 기쁨이는 결국 슬픔이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지만 불안이는 라일리를 궁지에 몰아넣고 말죠. 영화 후반부에 결국 불안이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불안이가 라일리의 성장을 도운 1등 공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른의 시선으로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라일리에겐 중학교 때의 친구가 아닌 새로운 친구, 하키팀 파이어호크는 앞으로의 학교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테니 말이죠. 이 영화에서 불안이가 다소 빌런화 되어서 연출이 된 부분이 개인적으로 살짝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새로운 감정, 불어비입니다. 사실 영화를 보는 내내 불어비가 언제쯤 활약을 할지 계속 기대를 하면서 보았는데 영화가 끝날 때까지 이렇다 할 활약이 없어서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사실 사춘기가 되면서 따분함과 당황함도 물론 있겠지만 아이돌이나 또래 친구들을 보면서 부러움의 감정이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러움은 곧 질투가 되겠죠. 때문에 이 영화에서도 불어비는 사실 라일리의 질투의 감정이라고 표현이 되어도 무방합니다. 자신보다 더 이쁜 모습의 상대방, 자신보다 더 큰 키,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모든 것에 부러움과 질투심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이 질투심은 결국 소유욕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남이 가진 것을 자신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남을 통제하고 철저한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불안이와 아주 합이 잘 맞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불어비의 캐릭터를 처음 디자인했을 당시 교활하고 욕심이 많은 남성으로 디자인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캐릭터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보다는 간접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여 현재의 어린 소녀로 변경이 되었고, 불어비의 콘셉트북 초기 디자인을 보면 불어비의 머리카락을 슬프고 물에 젖은 강아지의 귀를 연상시키도록 디자인되었고, 감정들 중 유일하게 손가락이 4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를 그린 디자이너의 말에 따르면 이는 손가락이 5개인 다른 감정들에 비해 무언가가 부족한 느낌을 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또 불어비의 눈이 굉장히 큰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불어비의 NB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을 뜻하는 인비디아와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어비의 눈을 더 크게 강조하고자 하였습니다. 영화가 진행되는 동안 불어비는 불안이의 2인자로 활약을 하는데요. 비록 2인자이지만 자신의 감정에 휩싸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불안이와는 다르게 영화 후반부 라일리를 너무 몰아붙이는 게 아니냐며 불안이를 잠시 통제하는 장면도 나오는데요. 라일리를 부정적으로 이끌어가는 불안이와는 다르게 한편으로는 걱정도 하는 불어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개봉될 수 있는 인사이드 아웃 3에서는 불어비가 좀 더 활약을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핵심 감정이 있죠. 바로 당황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로운 감정들 중 가장 귀여운 감정이 당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번 뒤에 숨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라일리에게 당황이는 꽤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황이의 역할은 쉽게 말해서 라일리의 갑분싸 행동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뭔가 어색한 말을 하거나 스러운 포인트가 올 때 라일리의 얼굴이 빨개지면서 당황이가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라일리를 돕지 못할 때도 있는데요. 영화 초반부 불안이가 등장하여 유리병의 감정들을 가두려 할 때 당황이는 불안이를 도와 기존 감정들을 가두는 것을 돕게 됩니다. 이는 불안이가
폭주하여 당황한 나머지 생각의 회로가 멈추게 되었고 의식의 흐름에 의해 일어난 행동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나 영화 중후반부 당황이는 불안이의 폭주를 보고 이성을 되찾게 되었고 라일리와 슬픔이를 도와주는 역할로 바뀌게 됩니다. 당황이는 슬픔이와 유독 합이 잘 맞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람이 당황을 하면 눈물이 맺히게 되는 심리를 잘 반영한 것 같습니다. 당황이는 원래 인사이드 아웃 1에 등장할 예정이었지만 감독이 27개의 감정에서 5개로 감정의 개수를 줄이면서 당황이는 2편부터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새로운 감정, 따분이입니다. 따분이는 전형적인 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죠. 내성적이고 귀찮아하고 게으름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똑똑한 면도 있습니다. 소파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모바일 원격으로 콘솔을 조종하고 라일리가 어색하게 걸을 때 주머니에 손을 넣는 것을 제시하는 등 냉정하고 관찰력이 뛰어난 감정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매사에 귀찮아하지만 휴대폰 뒤에서 몰래 라일리를 계속 지켜보는 것을 보면 라일리를 누구보다 아끼는 감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따분이는 라일리의 사춘기에서 부모님과 멀어지기를 담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라일리가 극중 부모님의 지나친 관심에 짜증을 내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어찌 보면 사춘기 시절에 가장 잘 맞는 감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따분이도 이성을 잃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본인의 휴대폰이 뺏기는 장면이죠. 냉정한 따분이에게도 빈틈이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따분이는 초기에 분홍색으로 디자인되었지만 생각보다 눈에 너무 잘 띄어서 둔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색인 보라색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따분이를 디자인한 디자이너의 말에 따르면 축 늘어진 국수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등장하는 추억 할머니도 너무 귀여운 포인트 중에 하나였는데요. 사실 이 추억 할머니의 늙은 모습은 사람들이 지난 과거의 추억을 떠올릴 때는 대부분 나이가 들었을 때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설정이었다고 합니다. 영화를 보면서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모두 신경을 써서 제작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약간 아쉬운 부분과 기대가 되는 부분은 아직 사랑이라는 감정이 등장하지 않은 점입니다. 사실 사춘기의 여학생 설정이라면 대상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사랑이라는 감정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번 영화에서는 다루지 않았다는 점이 의아했습니다. 라일리의 이상형이 인사이드 아웃 1에서 잠깐 등장한 적이 있는데 고등학교를 올라가면서 사랑이라는 감정에 관심이 더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등장한다면 당황이와의 케미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당황하는 모습이 나올 테니 사랑이와 당황이가 최강의 케미를 보여줄 테고 만약 이별을 한다면 슬픔이와도 연결되겠네요. 인사이드 아웃 2를 제작한 픽사 애니메이터의 인터뷰에 따르면 인사이드 아웃 3편의 제작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밝혀진 바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스토리의 설정이 워낙 탄탄하여서 3편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